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구합사입니다. 날 참 덥죠.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자, 지난주에 우리가 208페이지 55번 하다가 54번 하다가 우리가 마무리됐었죠. 자, 55번. 자, 54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인감증명 제공과 관련돼서 우리가 워밍업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인감증명이죠. 자, 인감증명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해할 단계가 지났어요. 그래서 인감증명은 뭡니까? 우리가 누가 제공해주죠? 바로 등기 의무자 제공해준다. 이걸 하나 잡아야 되고요. 자, 등기 의무자 중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소유권 명인이라고 그랬죠. 원래 소유권 명인 등기 의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인감증명 뭘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공해 주죠. 그럼 진정성이 확보되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꼭 두 개를 대표 선수를 외워달라는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해, 권리, 말소등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말소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럼 말소는 결론적으로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감액과 관련돼서 대표로 꼭 기억해 둘 거는 말소는 뭡니까? 대표적인 감액 등기 시. 그래서 소유권 이해 감액. 요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전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 이때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때는 대표적인 무슨 등기로 이루어지죠? 바로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죠. 자, 그렇다면 55번을 한번 접근해 보죠. 자, 부동산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제출해야 할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의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제공해 줘야 되겠죠. 자, 건물의 멸실 등기예요. 건물의 멸실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그러면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가 되죠. 그러면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할 경우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의 인감증명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3번과 관련돼서 소유권 A 권리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 대신에 부동산 등기법 51조 확인 서면이죠. 확인 서면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이때는 우리가 이제 등기필 정보는 절대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사라지면 뭐예요? 일단 진정성이 사라졌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뭘로 확인을 해줄 수 있어요? 직접 출석하든지 이게 몸으로 떼우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자, 돈으로 떼우는 게 있어요. 법무사나 뭐의 공정이라든지 확인. 근데 확인 서면을 보시면 인상착의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상착의란에 뭐예요? 인상착의란에 본인의 어떤 특징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직접 확인 서면을 작성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출석 아니려면 확인 서면 뒤에 본인의 인감증명을 갖다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3번은 직접 출석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3번 지문에 대해서는 출석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인감증명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확인 서면 직접 출석이 없죠. 그럼 그로 제공해 줘야 된다. 4번의 협의 분할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분할 협의서 나눠질 수 있죠. 분할 협의서의 날이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공해 줘야죠. 5번의 등기명인 표시, 경정 등기를 신청한 경정 전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점으로 제공할 때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해 줘야 되겠죠. 55번의 정답은 55번입니다. 문제 5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2번이 되겠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인감증명 계속 한번 연습해보자. 자, 등기 신청의 정보로 제공하는 인감증명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법인 아닌 사단이 재단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 그렇죠. 그러면 등기 의무자다.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면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1번은 맞네요.
자, 이번에 법인이나 애국회사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해 줘야 되고요. 인감증명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효합니다. 그러면 인감증명 유효기간 몇 개월이다? 3개월이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자, 4번에 법정대리인이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확인한다. 그러면 법정대리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이 되겠죠. 그러면 임의대리는 뭡니까? 이임장을 써죠. 이임장은 대리인이 이주할 가능성이 있고 이임장의 인정성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4번에 법정대리인 포인트. 그럼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된다. 자, 그러면 56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56번에서 우리가 계획해 둘 거는 바로 재외국민이 있고요. 그럼 재외국민과 재외교민의 차이점은 뭐냐 이거죠. 자, 재외국민하고 재외교민의 차이는 뭐라고 우리가 언급이 됐었죠. C와 국적을 우리가 따져보라고 그랬죠. 직접적으로 재외국민은 C는 우리나라 시, 국적도 우리나라 국적입니다. 그러면 재외국민은 뭡니까? C는 우리나라 시죠. 국적은 딴 나라 국적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외국민은 그러면 우리나라 인감증명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번에 봅시다. 1번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입니다. 재외국민이 포인트가 되죠. 그럼 C는 우리나라 시, 국적도 우리나라 국적. 그럼 결론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본국, 발행국 인감증명을 첨부 정보로 제공한다. 이놈은 틀리겠죠. 우리나라 인감증명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뭡니까? 56번의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죠. 자, 문제 56번을 보죠. 문제 57번인가요? 자, 문제 57번입니다. 자,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의 인감증명의 사용 농도가 매도용 경우는 농도를 기록하여야 되며 매수자가 수인인 경우 매수자 전원을 표시한다. 우리 인감증명은 농도 기준은 매도용일 때만 우리가 있죠. 그래서 1번 맞네요. 이번에 인감증명서의 주소를 등기기록상의 주소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일치하나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서로 연결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서 동일임을 인정한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고 3번에 매매를 언유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경우 발급 일자가 누락된 인감증명을 첨부 정보로 제공한 등기 신청 수리할 수 없죠. 자, 메토로 수리할 수 없어 29조 9호로 첨부 수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첨부 정보를 똑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똑바로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면 29조 9호로 각하하게 된다는 거. 4번의 건저당 설정자가 채권 채권을 감액이죠. 건저당 변경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채권 채권을 감액입니다. 그럼 채권 채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채권 채권 건저당이에요. 건저당에 대해서 건저당은 소유권 이해 권리가 되죠. 감액입니다. 그렇다면 소유권 이해 말소 등기 고로 인감 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7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풀어보라는 것은 대표적인 4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유권 이해 권리 말소 등기와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5번의 등기 의무자의 강공성인 경우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죠. 왜? 진정성의 의미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 의무자의 강공성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만약에 강공사가 등기 권리자로서 한다면 그때는 상대편의 인감증명을 제공해 줘야 돼요. 57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뭡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출제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두시고, 인감증명 등기 의무자다. 소유권 이해 권리 말소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재외국민과 재외교민의 차이는 C는 우리나라 시, 국적은 우리나라 국적이 됩니다. 재외교민은 C는 우리나라 시고 국적은 딴 나라 국적이라는 그런 의미를 잡아주세요.
자, 문제 58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요거죠.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와 관련돼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포인트가 취득이에요. 요 취득입니다. 취득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게 계약이어야 돼. 계약. 자, 그러면 이제 농지와 관련해서 농지 계약이겠죠. 그래서 농지 계약이어야 되고, 대표적으로 계약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무상일 수도 있고 유상 계약이든 계약이어야 돼.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넣어야 돼. 바로 소유권 이전해야 되는 것.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풀어나갈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취득이다. 취득을 툭 때리면 계약으로서 농지 계약, 유상이든 무상이든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8번 문제를 접근해보죠. 자, 농지법상의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정부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 일단 계약이 하는 걸 찾아보자고요. 1번의 부인이 남편 소유의 농지를 상속. 여기에 키워드네. 상속은 계약이 아니죠.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 관련돼서 이 문제 딱 하나 풀어놓으시면 돼요. 샘플 문제로. 우리가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이제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샘플로 잡아서 문제 58번 꼭 한번 체크해놔서 한번 풀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문제 59번입니다. 자, 문제 59번과 관련돼서는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왜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서를 하느냐? 마찬가지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3자 허가와 관련돼서 동의자의 인감증명, 승낙자의 인감증명을 우리가 또 첨부해 들어가겠죠. 자, 틀린 것은 1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맞네요. 일단은 뭡니까? 소유권 이전이죠. 자, 이번에 신청 정보의 제3자의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로 정보로 제공할 경우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의 기명 날인하여 그 서면에 가름할 수 있고요. 3번의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령 판결 동그라미. 판결서는 무슨 성이 합과돼? 진정성이 합화됨으로써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해당 허가성의 현존 사실의 판결서 동그라미잖아요. 자, 이따 하더라도 행정관청 허가 등을 증명한 서면은 반드시 제출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일단 뭐의 판결을 한 등기. 판결은 뭡니까? 진정성이 확보되죠.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뭐의 허가서를 제출했다면 판결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제공해줘야 돼. 이 4번이 바로 요 59번의 뭐다 키워드가 됩니다. 요 4번은 바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돼요. 그래서 문제 59번의 4번은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되고 이 지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5번입니다. 자, 5번 지문에 대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허가 구역에서 계약 체결 당시에 허가 대상에서나 등기 신청 시에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 등기 신청의 허가서를 정보로 뭐예요? 제공할 필요는 없겠죠. 이미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9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59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거는 4번이고요. 여기서 이제 비교를 좀 해둘 거는 3번과 4번을 꼭 한번 비교해. 부동산 등기법에서 판결, 진정성이 확보를 하면서 제공할 필요가 없거나, 자, 판결이라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허가서를 제출하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제출해 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59번과 관련돼서 특히 3번, 4번을 비교를 해주시고 특히 4번에 대해서 중요 포인트를 반드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60번과 관련돼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관리자 등기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60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문제 60번을 우리가 접근해 보자고요. 자, 문제 60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자연인이죠. 자연인은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자, 법인 등입니다. 법인 등은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제공해 줘야 된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주소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죠. 주소 증명 정보. 자, 그렇다면 자연인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소 증명 정보. 공통점은 뭡니까? 얘네들은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가 제공해줘야 돼요. 의무자는 이미 뭐예요? 의무자는 등기 의무자는 이미 등기부에 기록이 된 상태죠. 그렇다면 자, 얘네들은 그러면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이때는 자연이라면 주민등록번호, 법인이라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증명정보라면 뭐예요? 우리가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는 주소 증명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 그때는 뭐예요? 의무자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권리자라는 거예요. 자, 60편과 관련돼서 그러면 주민번호가 없는 등기 권리자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관할지방법원 이거는 O라고 그랬죠. 지방자치단체는 뭡니까?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 1번은 틀렸고요. 제1국민은 제대라고 그랬어요. 제1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하는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 그래서 제대. 법인은 법주라고 그랬죠. 경주 법주. 그래서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여해주고요. 외국인은 출입국. 그래서 예출 이렇게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설이 되어 있죠.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정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것이하고 법인은 경주 법주.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시장, 건설구청장,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1국민은 제대, 외국인은 애출. 그래서 외국인 출입국. 그래서 애출.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자, 독자적 문제로 나오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사항과 관련돼서 지문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1번과 관련돼서 등기 신청 시 도면을 첨부 정보로 60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61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도면이죠. 도면. 등기 신청 시 그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가. 대표적으로 이제 도면도 이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지만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제공해준다. 이런 마인드도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자, 건물의 분할 등기. 건물은 나누죠. 그래서 건물의 분할 등기.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 토지 일부 동그라미. 재산권 설정 등기.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토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우리가 제공해줘야죠. 그러면 우리 영위권의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61번의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자, 62번과 관련돼서 우리 또 접근해 봅시다. 문제 62번. 자, 62번과 관련돼서는 마찬가지네.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네요. 62번.
자, 등기혼인에 대한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을 정면하는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본의 동일 가구 내 친족 간의 매매를 언유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공해야 되고 일단 매매죠. 매매가 포인트죠. 그래서 매매라는 것은 우리가 농지 취득 계약은 계약이라고 그래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매매, 농지 취득 자격증명으로 연결되네. 이번에 상속 및 포괄 유정,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정, 취득 시 완성, 공유물 분할 언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계약이 아니죠. 고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하고요. 3번의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죠. 그렇다면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이니까. 자, 4번의 학교 법인이 기본 재산에 대해서 매도, 증여, 교환, 담보 제공 또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전통 사찰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담보 제공이나 문화체육부 관광 허가를 요한다.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을 대여 담보 제공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문화관광부는 아니죠. 그럼 정답은 뭡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62번은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자, 문제 63번입니다. 자, 63번은 법인 아닌 사산재단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법인 아닌 사산재단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비법인이죠. 비법인으로서 자, 비법인과 관련돼서는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비법인과 관련돼서 두 개를 꼭 해서 세 개를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박찬호 장학회입니다. 박찬호 장학회 장학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자, 서울특별시 자, 구로구 자, 구로동 자,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어요? 바로 구로동 조기축구회 요 세 개를 늘 비교를 해 놓으세요. 축구회. 자, 박찬호 장학회 비법인은 대표적으로 박찬호 장학회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좋은 일이죠. 비법인은 우리가 원칙이 등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비법인은 좋은 일이니까 자, 비법인은 등기 명의는 누구냐? 등기 명의는 요 자체가 된다. 요 자체가 됩니다. 자, 박찬호 장학회는 비법인이죠. 근데 자, 서울특별시 구로동, 구로일동 요거는 자치단체가 없어. 요때 구로동은 대표적으로 무슨 동리죠? 바로 행정동리가 됩니다. 행정동리가 되죠. 자, 요때 구로동 조기축구회, 요때 구로동은 법정동리가 돼요.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와 구로동 조기축구회에 대해서 등기 명의는 뭐냐? 박찬호 장학회요. 뭐예요? 등기 명의는 구로동 조기축구회예요. 자, 그렇다면 얘네는 등기 신청인을 따로 둬야 돼. 등기 신청인은 누구냐? 바로 박찬호 장학회 회장 아니면 구로동 조기축구회 회장. 그러면 회장은 바로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없어요. 등기 신청인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연결을 결정을 줘야 되고요. 자, 비법인은 대표적으로 전자신청을 또 할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방문 신청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비법인과 관련돼서 그러면 연결해보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자, 부동산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정입니다. 정정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그러면 정정과 관련돼서 각구의 정정 명칭 외에 정정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부가 함께 기록된다. 등기 신청인은 누굽니까? 정정 대표자가 되죠. 등기 명의는 바로 누가 됩니까? 바로 정정 자체가 됩니다. 자, 이번에 동민이 법인 아닌 사산을 구성하고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명의로 동일하게 한 경우 동민의 대표자가 동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행정동리가 아닌 대표적으로 법정동리가 되겠죠. 대표적인 예가 된다면 구로동 조기축구회가 됩니다. 구로동 조기축구회는 대표적으로 등기 신청인은 누구다? 구로동 조기축구회 회장이 되고 자, 등기 명의는 구로동 조기축구회 자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이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에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 등기를 필요하지 않은 사단도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고요. 4번에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대장이나 단체 등록 증명서는 대표자 관리인이 증명한 서면으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자, 5번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관리자 줄잖아요. 관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분리자는 불이익을 받죠. 그럼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 관리자인 경우 대표자 관리인의 인감증명은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냥 63번 유사 문제가 우리가 뭡니까? 언제 출제됐어요? 26개 때 유사 문제. 대표적으로 사원총회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등기 관리자는 이익을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그러면 6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대표적으로 이거는 5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64번 봅니다. 64번에 A씨가 그러면 관공서가 바다 고도 동창에 법인 아닌 사단에게 토지를 처분한 경우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사원청의 결의서, 이게 이제 작년에 응용이 됐던 문제가 되겠죠. 틀린 것은 이 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 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 증명도 등기 필정보도 요구되지 않는다. 여기에 포인트는 A씨라는 것은 관공서가 이 소리죠. 자, 관공서는 계약 거민의 주체이기 때문에 거민을 요구되지도 않고 이번에 계약의 거민도 요구되지 않으며 B가 A씨에 등록되어 있는 잔치라 하더라도 B의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를 증명 정보로 B의 대표자를 증명한 서면에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대표적으로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하겠죠. 그래서 B는 가름할 수 없게 되죠. 이 처분에 따른 등기 신청을 촉탁에 할 수도 있고 법무사정의 신청을 임할 수도 있죠. 우리가 관공서 촉탁 등기, 개시에 따른 분류로서 당사자 신청, 관공서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A적으로 등기권, 직권 등기, 법원의 명령 등기가 되죠. 원칙은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 등기,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4번도 맞다. 5번에 이에 등기 신청 시 B가 뭐예요? 바다 고교 동창회가 되죠. B라는 것은 바로 등기 관리자가 돼. 그러면 사원청의 결의서를 전무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어때? X.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요 64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걸 약간 변질을 시켜서 24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되죠. 그럼 바로 64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5번입니다. 자, 등기 신청서의 첨부 정보로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토지 거래 허가는 유상계약에 하나서, 그럼 유상계약에 하나예요. 허가 대상이 됨으로써 신탁 및 신탁 해지, 진작 명회복 등의 무상계약의 경우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이 아니라는 거네요. 자, 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1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토지 거래 허가서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서예요. 자, 토지 거래 허가증은 대표적으로 거래야. 거래라는 것은 뭐라고 치라고 그랬어요? 대가성이라고 그랬죠. 이 대가성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유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상계약과 예약에 한해서 우리가 제공해 준다고 그랬어요. 유상계약과 예약에 한해서. 무상은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토지 거래가격에서 그러면 권리는 뭐냐? 대표적으로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소유권과 대표적으로 지상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임차권 설정 등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임차권 설정 등기 시에도 토지 거래 과정을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대표적으로 소유권과 지상권에서.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그러면 대가성, 그다음에 유상계약과 예약, 소유권과 지상권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이번 질문은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와 표시에 관한 등기,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에 대한 용익물건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건물의 도면이나 지적대의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고요. 3번의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부동산 변경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대장 등본 그 밖에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겠네. 4번의 소유권 보전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주소 증명을 서면을 전부적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판결 등으로 단독 신청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 판결 등으로 우리는 대표적으로 공동 신청의 경우도 쌍방의 주소 증명을 제출하나 우리가 판결은 등기 권리자만 제공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4번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등기 권리자가 제공해줘요. 바로 새롭게 등기 명령이 되는 경우 등기 권리자로 보면 4번은 말한다면 엄격하게 말한다면 4번은 틀렸네요. 5번의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 주소 증명 서면으로 정관 기타 규약 등으로 정보로 제공해야 되고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 증명 서면은 사무소 소재지가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소 증명 서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누가 부여한다?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한다. 이런 것들은 감각적으로 우리가 풀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6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4번이 틀렸고요. 여기와 관련돼서 꼭 점검해 둘 거. 대표적으로 토지거래가 그가 덕쳐요. 대가라는 것은 유상이요. 유상계약과 예약. 대표적으로 소유권과 지상권이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계속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